제4장 선택과 성공 전략.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잘 연구할 수 있으며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행동보다 타인의 행동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시스템 가이드북. 컨택이란 예로 로버트 A. 론 박사는 긍정적인 성격 프로파일이란 저서에서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당신 자신과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격 통찰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격 통찰력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상하 방향으로 신뢰감을 형성한다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자의 성격 통찰력에 따라 앞으로 꿈을 실현한 과정에서 부딪힐 수많은 장애물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컨택을 통해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화를 거는 것은 상대방의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미팅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이다. 전화를 걸 때에는 짧게 그리고 전문가다운 태도로 임해야 하며 일단 전화를 걸었으면 반드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컨택과 성공 전략.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전화 컨택의 절차.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언급한다. 지금은 정말 바빠서 만나 뵙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화를 드린 건 칭찬을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저번에 어디서 만나 뵈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생각, 그 사람의 이 한 말, 상황 판단, 능력 등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해준다. 전화를 건 이유를 밝힌다. 전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혹은 제가 꽤 성공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꽤 잘 되고 있거든요.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한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고 시간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잠시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릴 수도 있음. 잘 될 거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요. 괜찮으시다면 한 20-30분 동안 만나 뵙고 사업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상대방이 주저하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할 경우 문씨 묻고 싶으신 게 정말 많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저와 한번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이 계속 질문하거나 머뭇거리는 경우 아직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음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데 컨택용 테이프나 책자 또는 브로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그때 시간 정해서 뵙고 자세한 이야기 하기로 하죠. 제가 좀 바빠서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전화 드린 겁니다. 이건 시간을 전략해 가면서 개개인의 여건에 맞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안성맞춤이에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시간 여유가 되면 한번 뵙고 구체적으로 통계들과 수치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보세요, 잘 있니? 나야. 그래, 잘 지냈어? 간단한 안부. 저기 말이야,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우선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자네 와이프랑 같이 무슨 요일 밤에 시간 좀 있나? 한번 물어봐 주겠어?
좋아, 자네가 혹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이야. 계속 성장 추세에 있거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 야망 있고 의욕적인 사람 몇 명을 찾고 있는데 문득 자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떤가? 명단 분석. 가장 먼저 해야 할 명단 작성.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 나름대로 자산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업에서는 건물이 자산이고 또 어떤 사업에서는 토지가 자산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고 피플 비즈니스라고도 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스폰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을 넓히는 과정은 파트너 한 사람을 도와 30명, 5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접근한 뒤 조건에 맞는 예비 사업자를 미팅에 초대하여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사람에게 최소한 3명의 프론트를 스폰해주고 그 중에서 인맥, 즉 인재 즉 그룹 리더를 한 명 정도 찾아내어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 그룹을 키워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폰서와 함께 당신이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2시간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한다. 왜냐하면 그 명단이야말로 사업 기초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사업자가 되어 명단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스폰서 도움을 얻어 30에서 50명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할 만한 사람들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야 한다. 당신이 작성할 수 있는 1차적인 명단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친구나 친척, 본가, 처가, 외가, 이웃, 과거 이웃과 현재의 이웃, 학교 동창, 초, 중고, 대학 동창생, 직장 동료,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 과거와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 모임이나 취미활동,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명단 작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명단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단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다. 명단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기록을 해야만 한다. 둘째, 명단을 작성하기 전에 선입견에 의해 임의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 사람은 학력이 짧으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그는 너무 바빠서라고 나름대로 미리 판단해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다. 셋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보일 사람만 명단에 올리는 경우다.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되기 마련이다. 오늘 관심이 없다고 하여 내일도 관심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명단 작성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명단을 종이에 기록한다. 가능한 많은 이름을 올린다. 사업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 늘 새로운 이름을 명단에 추가한다. 명단을 종이에 기록한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이 쑥스럽다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명단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스폰서들은 새로운 사업자가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명단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명단을 정의해 기록해야 하는가? 첫째, 아는 사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아는 사람을 누락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을 작성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물론 여기에는 후속 조치를 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한 이후 사업에 참여치 않았던 예비 사업자에게 다시 찾아가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 관심이 없던 사람도 내일은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 사업자일지라도 간혹 전화를 걸거나 엽서를 보내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공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부서를 표시하던 사람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그중 3분의 1은 나중에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넷째, 어느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예비 사업자에게 사업 기회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단 예비 사업자에게 모임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가능하면 당신이 세미나나 평성 같은 모임에 참석한 직후나 전체 모임에 참석한 후 가장 열의를 보일 때 수중의 명단이 있다면 모임 장소에서 직접 예비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흔히 세미나에서는 열의를 보이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그 열정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음날 하는 식으로 미루게 되며 예비 사업자와 약속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따라서 세미나, 사업 설명회장 등에 참석할 때는 예비 사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명단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많은 이름을 올린다. 명단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업 계획을 말하겠다는 포부를 가지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이름을 명단에 올려야 한다. 그럼 여기서 명단에 올라야 하는 사람은 최소한 몇 명쯤 되어야 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75명의 예비 사업자를 명단에 올리고 그들 모두에게 6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 적어도 3명의 그룹 리더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3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면 당신은 1년 안에 스폰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처음부터 75명의 명단을 만드는 것이 힘겨울 수도 있다. 따라서 30에서 50명의 명단을 만들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물론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추가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왜 75명이나 되는 명단이 필요한 것일까? 예를 들어 명단에 5명밖에 올려놓지 않은 사업자의 집에서 모임을 개최한다고 가정해 본다. 이때 초청한 5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할까요? 또한 참석을 했더라도 모두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선입견을 쏟아놓는다면 어떠할까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 스폰서 활동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명단에 75명이 올려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가정한 상황과 동일한 일이 벌어져도 그 사업자도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5명에게 거절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직 70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다운라인이 30명 정도 안 되는 명단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모임을 개최하게 되면 당신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당신의 다운라인은 물론이고 당신 자신의 실패 길로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명단에 올린 사람들에게 최소한 1회 이상 사업 설명을 한다. 명단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사업을 설명하여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명단을 작성하는 목적은 예비 사업자에게 접근하여 모임에 참석하도록 약속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며 후속 조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예비 사업자 모두를 A, B, C 타입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다. 만약 후속 조치를 하고 난 후 전혀 사업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발견되면 빨간색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이때 예비 사업자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어두도록 한다. 그러면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 다시 한번 접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명단에 올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 대신 당신의 스폰서가 접근하도록 한다. 간혹 그 사람이 매우 높은 성공자의 위치에 놓여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스폰서의 힘을 빌리도록 한다. 또한 너무 친하거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령 접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거나 반대 의견에 접하면 좋은 관계에 금이 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무의식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보다 큰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모임을 갖고 그들을 스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행동하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흔히 나의 수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책감을 느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한 당신이 성공할 수는 없다. 즉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당신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아끼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만남을 갖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기회를 전해주도록 한다. 간혹 내가 열심히 해보았자 업라인만 돈을 벌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아무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없다. 만약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일 없이 수입을 얻는다면 그것은 악덕 피라미드 사업일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만 명이 아니 몇십만 명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해 왔다. 당신의 주위에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한다. 그것이 사업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항상 새로운 이름을 명단에 추가한다. 명단은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을 명단에 추가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낯선 사람을 붙잡고 명단에 올리려고 사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의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 현재의 직장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등을 찾아내 명단에 추가하라는 것이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거나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여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여 스폰서로부터 독립을 하더라도 늘 10에서 20명 정도 새로운 예비사업자 이름이 들어간 명단은 유지하도록 한다. 당신은 늘 다운라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명단에 새로운 예비사업자를 추가해 가면서 그들에게 사업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다운라인 역시 당신을 복제하여 같은 모습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명단 작성할 때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 명단 작성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극복하기. 우선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으로 하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첫째,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가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가? 둘째,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을 경우 그 사람은 당신을 몇 번째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 셋째,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당신을 가장 가능성 있는 예비 사업자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당신은 그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업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판단과 당신이 이 사업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무 바빠서, 주부라서, 부수입을 원치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도 한두 가지는 갖고 있다. 당신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당신이 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변명과 이유를 갖고 있었는가? 그래도 당신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부딪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미리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해, 저 사람 너무 바빠서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부자라서 부수입도 관심도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아직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업을 전개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들의 스폰서로부터 기대받던 인물들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자를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스폰서가 만든 명단에서 그들은 가장 가능성에 희박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업자가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도록 한다. 사업 계획을 말하기 전에 예비 사업자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면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판단은 상대방에게 맡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기회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룹을 성공으로 이끌 사람을 찾는다. 당신이 판단하기에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만을 바라보고 사업 설명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는 나름대로 인맥이 있으므로 그가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예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사업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룹 리더를 찾아라. 흔히 자신이
스폰할 직계라인 사업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사업적인 측면을 위해서라기보다 의리나 정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은 당신을 리더로 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계라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여 당신 스스로 그룹을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몇 사람을 그룹 리더를 찾아내도록 한다. 100명 이상의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질문. 꿈과 야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추가 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일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성취한 것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스템 가이드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은퇴 이후 생활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낮은 봉급 인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 많은 저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경제적인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영업을 위해 하루 종일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업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적은 자본으로 자기 사업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승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의 학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인관계가 폭넓은 사람은 누구인가?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초청의 방법, 초대 방법. 먼저 리스트를 작성한다. 학연, 지연, 혈연, 사회, 군대, 인맥 등 모든 사람을 리스트에 작성한다. 리스트 고객 중 20명 정도를 다시 작성해서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전화를 한다. 이때 전화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안부 전화를 한다. 안부 전화의 방법에는 그냥 하는 방법과 비교 설명하는 방법, 우연을 가정한 약간의 혹심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말아라. 또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서 친분도 쌓아가는 중에 그 고객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한다. 나중에 전화할 이유를 만들고 그러면서 약속을 정한 다음 나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 일단 상황 파악에서는 가족상, 경제력, 현 직업, 집안 문제, 시간 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정된 사람은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현재 진행 사항을 계속 체크한다. 위 관리 리스트는 추후 대상자를 사업 설명회에 초청한 후 헬프시 활용 및 다운라인 관리에 활용한다. 대상자 우선순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각 파트별 리더를 우선순위로 지정. 소규모 모임의 리더는 보통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중재를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본사의 저가받아. 가장 우선순위를 나를 가장 믿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며 현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나중순위로 매겨둔다. 대상자의 사업장 초대 요령. 선정된 사람의 신상 파악이 됐을 때 전화로 약속을 잡고 사업 설명회를 듣게 한다.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사업장에 초대하지 않는다. 약속은 5명 정도로 정하고 취소되면 다른 날로 정하지 말고 며칠 뒤로 정할 것. 자신이 한가하고 할 일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 말 것. 초대가 되었을 때 비의 행동, 사업장에 초대하여 도착 전까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 것. 강의실에서 비의 자세, 사업 설명을 듣기 전 오프닝 멘트를 가볍게 한다. 가장 앞자리에
앞자리 왼쪽에 잘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한다. 고객의 표정을 관찰한다. 관심도 체크, 기분 나쁜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위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설명자에게 힘을 주는 행동, 잡담 금지, 출입 금지, 휴대전화 끄기, 강의가 끝나면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한다. 들어보니 좋지, 밖에서 말과 다르지, 해볼 만한 사업이지 등등 궁금한 사항을 체크, 테이블 미팅을 위해 테이블 멘트, 테이블에 앉아서는 가벼운 대화를 하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A가 왔을 때 A를 갖추어라. A의 설명을 잘 듣게 하기 위해 A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호응하라. 멘트 후 고객과 대화할 때 A의 설명을 보충하려 들지 말 것. ABC 오픈 방지. 정확히 알고 말하라. 절대 함부로 딴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할 것.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으로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호일러 법칙.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 호일러 교수가 발견한 이 법칙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가장 유용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면 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80% 이상 높일 수 있다. 호일러 법칙 ABC. A. 설명자, B. 브릿지 소개자, 본인, C. 클라이언트, 고객, A. 어드바이저, 설명자, 스폰서, 사업장, 나를 제외한 모든 것. B. 브릿지, 소개자, 사업자, 본인. C. 클라이언트, 고객, 예비 사업자, 예상 고객.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 B는 예비 사업자 C를 스폰서 A에게 소개하거나 미팅에 참석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스폰서 사업자 본인에 대한 스폰서 기능으로 정확한 설명과 지원을 통하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설득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C는 B보다 A 말을 받아들이기 쉽다. 경쟁의식. 사람들은 일반적인 능력면에서 자신과 동등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게 평가하는 심리 때문인데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보다 자신이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경쟁의식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에 B가 C에 비하여 월등하거나 신뢰감이 확실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A는 B보다 객관적이며 여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C가 A를 더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ABC 시스템. A를 학원 강사라 하고 B를 학부모라 하고 C를 학생이라고 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학부모가 왜 굳이 돈을 써가며 학생을 학원에 보내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가르치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독학도 시킬 수 있고 교재를 사다가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학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당신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들어올 때 같이 넘어온 시스템이다. 사람들에게 월 1,000만 원씩 벌어간다면 누가 그 사실을 믿겠는가?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잘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어설픈 지식과 얇은 상식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누구에게나 정보라는 소중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일본인은 물건을 파는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 일본인은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아먹을 때 쓰던 상술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알래스카에 산다면 냉장고를 구입하겠는가? 온 세상이 눈이요 얼음인데 그런데 일본인은 생각 끝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냉장고를 팔아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면서도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해야 할 10%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내용을 들으면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B, A, B, O. 그럼 이제 기본적인 ABC의 지식을 알아보기로 하자. A는 역할이 따로 있다. 강사진과 선배 사업자,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소개자를 A라고 칭한다.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애정을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알게끔 행동을 해야 한다. 실례로 C와 B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사업성이나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말을 하고 C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 꼭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만이 A가 아니라 하는 것을 절대로 상기해야 한다. 역시 스폰서 역할도 똑같다 하고 해야 한다. 스폰서는 곧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B의 역할을 B는 소개자 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나 자신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업을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B의 자세이다. 먼저 예비 사업자가 왔을 때 B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예비 사업자가 사업가로서 변할 때까지 소개자로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가장 처음 고객을 만나서 사업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해야 할 B의 자세부터 설명하겠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눈빛에서부터 고객에게 자신감을 보이고 고객이 이곳에 온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간단한 주의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그 순간부터 고객을 주도하는 것이다. 소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히 고객을 주도할 수 있다. 고객은 낯선 분위기로 인해 주춤거릴 것이다. 이때에 소개자가 강하게 이끌면 고객은 소개자의 의도대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이런 B의 자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비사업자를 만나기 전, 예비사업자 미팅을 갖기 전에 먼저 예비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나의 스폰서에게 전달해야 한다. 나이, 직업, 성격, 재정 상태 등에 대해 A가 알고 있어야만 그 예비 사업자에게 더욱더 잘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다. 만약 예비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미팅 시 예비 사업자에게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강의실에 입실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사업장에 방문하기 전에 예비 사업자에게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올라와 테이블에 먼저 앉아서 예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소개와 강의 청취의 필요성에 대해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히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만약 예비 사업자가 강의 청취를 꺼릴 경우에는 스폰서들을 통해 권유하는 것이 좋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 해도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강의실로 입실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끄도록 유도하고 들어가게 되면 임으로 강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시켜 주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강의실 내에서의 역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강의실에 입실한 후에는 예비 사업자를 앞좌석 왼쪽에 앉게 하는 것이 좋다. 앞자리에 앉게 된다면 강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예비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많으므로 강의자의 시선과 일치하여 강의에 집중을 도와주고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만약 불필요한 행동 또는 강의를 경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주의를 주도록 한다. 그리고 예비 사업자가 강의 내용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강의가 끝난 후에 스폰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 줘야 한다. 강의가 끝난 후 고객 상담 시의 행동. 강의가 끝나게 되면 예비 사업자를 리드하여 우선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소개자가 예비 사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개자가 해야 될 말은 설명이 아니라 강의를 들어본 후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잠시 후 상담을 할 스폰서가 나타난다. 이미 스폰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한다. 스폰서가 들어오면 먼저 일어나서 스폰서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예비 사업자를 소개시키는 것이 소개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그가 스폰서가 상담할 때 스폰서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상담이 시작되면 스폰서의 말에 신경 쓰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 만약 예비 사업자가 다리를 꼰다거나 앉은 자세가 불량하다면 조용히 고객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상담이 끝나면 소개자가 주도하여 예비 사업자를 등록시키거나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게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저하는 예비 사업자에게 확신에 찬 한마디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예비 사업자 부담감을 우려하여 대충 넘어간다면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예비 사업자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의 생각을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러므로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을 등록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최대한으로 많은 스폰서를 활용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것이다. 그럼 스폰서들은 누구나 이 사업이 좋은 이유 한 가지 정도는 설명해 줄 것이다. 기억하라. 좋은 기회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지나간 말 한마디에 고객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